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장면, 병풍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너무 빽빽하게 지어서 화제가 됐던 바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동간의 격차가 너무 좁아서 유명한 아파트죠. 여기는 홍콩이 아니라 수원입니다. 닭장 아파트의 대명사 홍콩이죠. 홍콩에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숨 쉴 틈 없이 빽빽히 지어진 이른바 닭장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홍콩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수원에도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선인 500%에서 딱 1% 빠지는 용적률 499%까지 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50%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용적률이 273%입니다. 용적률이 높다, 이런 건 땅 위에 건물이 빽빽하고 높게 들어선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2355세대 규모의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요. 가장 높은 층이 46층이고 가장 낮은 층이 20층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12시인데 단지 안에 들어오니까 좀 어둡네요. 예. 조명을 좀 켜야 되겠어. 이 아파트는 살기에는 참 좋습니다.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 2021년 12월에 12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23년 3월에 들어서는 9억 7천만원까지 내려왔죠. 물론 19년도에 분양권 거래는 6억 초반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499%.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는 부족한 일조량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일부 동은 바로 앞동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하루 종일 어둑어둑하다고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출 경우 아파트 동끼리의 인동 간격은 짧아질 것이고 일조권과 통풍성의 침해가 생기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 또 과밀지역이 아닌 지역도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서 높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동간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 과연 이게 우리의 주거 복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곳은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죠.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송파구 잠실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용적률이 자그마치 599%나 됩니다. 병풍처럼 정말 빼곡히 들어서 있죠.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80년대와 90년대 빌라 건축 붐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스갯소리로 창문 열고 옆집이랑 소주 한잔하며 건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삶의 질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마구 지어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들을 그렇게 짓습니다. 근래의 재건축 현장에서 시행사들은 조합원의 지분을 뺀 나머지 세대의 최대 수익을 얻고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은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962%를 적용한 주상복합단지도 있는데요. 용산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청년들을 주택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닭장에 밀어넣었다, 이런 비판도 일어나고 있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규제는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 건축선 규제, 인동 간격 규제, 그리고 높이 제한 규제 등이 있죠.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일산, 평천 등의 일기 신도시에서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례를 주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도심 지역의 일반 주거 용지를 마치 상업용지 땅처럼 용적률을 올려주는 시도를 하고 있죠. 상업용지 땅처럼 용적률을 올려주고 돈이나 땅으로 기부 체납을 받는 형식인데요. 차후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우리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당장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먼 미래를 함께 고민할 것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보다 넓은 땅에서 국토의 100만 분의 1 땅을 가지고 우리는 쪽잠을 자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마저 듭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자양동에 있는 협소주택입니다. 여기 지금 이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제가 한번 발로 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반 정도 발걸음이면 건물 하나입니다. 옆에 보니까 아주 작게 뒤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야, 이 건물이 3층이에요. 여기는 정문인데 정문의 이 벽이 사람 하나 팔 벌린 것보다도 작습니다. 여기 한라아파트 101동 앞인데요. 1996년에 한라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사실 여기는 원래 연립주택 단지였는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 알박기를 시도했습니다. 5평이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죠. 알박기를 해놓은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그런 땅을 피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땅은요 2018년에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3층 주택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1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 테이크아웃 카페인데요. 여기 땅의 넓이가 5평이니까 이 건물은 3.3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더 좁겠죠. 이 건물은 6개월 동안 설계를 했고요. 조립하는 데는 2시간? 그러니까 짓는 데는 금방 지어진 건물이죠. 야, 참 이거 어떻게 예쁘기도 하지만 쓸모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여기 이제 다 주택으로 놓고 여기를 주방으로 쓴다거나 침실로 쓴다거나 하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이 가격은요 한 2억 8천, 2억 5천 정도 합니다. 이 정도 땅이 무슨 2억 5천씩이나 해야 할 텐데 5평이니까 평당 뭐 한 5천만 원 한다는 얘기네요. 이 건물의 면적이나 위치를 봤을 때 이걸 활용도가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저도 참 대략 난감합니다. 아무튼 작고 귀엽긴 한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뒤에 이렇게 살짝 공간이 있습니다. 살짝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 나가면 또 이렇게 여기 문이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1층 카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집은 저도 이 집을 처음에 짓는 걸 봤는데요. 여기다 뭘 짓지? 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극초소형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2m, 세로 7m. 자, 보세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2m. 안쪽이 7m. 이 건축은 디자인의 승부, 설계의 승부다, 설계의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땅에서 뭔가의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예술의 경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밖에는 노출 콘크리트를 써서 뭔가 더 정감이 넘치게 모더니즘한 감각을 살렸고요. 그리고 또 코르텐강을 밖에 세움으로써 담장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녹이 슬면서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그리고 벽면의 경우는 아주 독특한 재질을 썼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를 써서
마감을 했습니다. 야, 이게 폴리카보네이트가 뭐 창문 역할도 할 수 있고 채광 역할도 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완벽한 그 유리문 도어의 역할을 하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마감을 처리함으로써 뭔가 불투명한 채광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건물 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요. 외부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딱 한 사람 겨우 올라갈 정도의 계단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문이 있네요. 문은 한 60cm, 70cm 정도 되는 현관문인데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열 수는 없죠. 네. 예전에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계시면 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층에서 1층 올라온 계단을 보니까 계단이 아주 귀엽네요. 오, 야, 이 작은 층에 지하실도 있어요. 지하층이 있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여기 창문이 있고요. 안에는 뭔가 작업실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작지만 있을 거 다 있네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인데요. 지하 1층은 사무실, 지상 1층은 휴게 음식점, 그리고 2층, 3층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아주 초협소 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작은 땅에 이렇게 작은 소형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도 생각보다 뭐 얼마 안 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의 크기와 건축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갑니다. 땅이 협소하니까 더 얇고 더 높게 지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과연 활용도 면에서는 어떨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은 협소 주택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산다면 계단 오르내리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건물은 하나같이 디자인과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협소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판교역에 와 있습니다. 판교, 부동산이 폭등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지역이 바로 판교죠. 그리고 판교 벨트라고 해서 경기 서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이 판교 지역 부동산의 전망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뒤에 아실 수 있습니다.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불립니다. 판교가 일자리와 주거지로 급성장한 배경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홍콩에서 시행한 아시아 최초의 IT 신도시 사이버 포트를 본따서 만들었죠. 2006년 판교 테크노밸리를 착공하였고 2012년부터 IT 기업들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입주를 시작하였는데요. 이제 개발된 지 10년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IT 기업 중에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삼성테크인, NHN, 네오위즈 등 국내 최고의 내노라는 기업들 16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제1, 2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2021년 매출은 120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고액의 IT 연봉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의 직장인 거주 분포를 보니까 분당이 19.44%로 가장 많았고요. 광주, 용인 등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일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분당에서 판교로 넘어오는 11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 현대백화점이죠. 판교에서는 상권이 아주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짚어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분양할 땐 완판을 했고요. 또 거래가 될 때는 피까지 얹어서 거래가 됐는데 위에 오피스텔 584개 실은 분양 완판을 했죠. 그런데 밑에 상가 404개 실이 거의 텅 비었습니다. 심각합니다.
현대백화점 상권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느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상가가 온통 텅 비었을까요?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금리도 오르고 이자는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여러 군데 펼쳐지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했는데요. 차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완전히 텅 비었네요. 텅 비었습니다. 여기가 상가가 있는 건물인데요. 주차를 하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 판교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인데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이봐 황량하잖아. 야, 여긴 정말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양한 지 지금 4년, 5년이 됐는데 이건 너무 텅 비었습니다. 아까는 1층을 보셨고요. 여기는 지금 지하 1층인데요.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부동산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영업, 텅 빈 상가에서 무슨 영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분명히 분양가도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을 텐데 이거 분양받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융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텅 비었다. 아, 정말 텅 비었다. 이건 정말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분 이 지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버블은 한 번쯤 꺼져야 정상이다.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피스텔이 584개실인데 이게 지금 상가를 400개 넘게 분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건축법 자체도 문제고 이렇게 시행을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빈 상가인 이유 무엇이 원인일까? 제가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치입니다. 판교역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고 바로 옆에는 판교 현대백화점이 있죠. 최고의 입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상가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위치입니다. 길 하나 차이라도 유동인구가 확 줄면 장사가 안 되기 일쑤죠. 두 번째 이유는 위에 있는 오피스텔의 세대 수가 너무 작습니다. 아니, 상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 이곳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상가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오피스텔 1, 2단지 합쳐도 584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주 고객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복잡한 미로와 같은 상가 내부 구조입니다. 제가 잠깐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들도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단점에 속합니다. 왜냐? 현대백화점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높은 임대료입니다. 상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춰야 그나마 입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비싸게 분양받은 임대인들이 과연 임대료를 쉽게 낮춰줄 수 있을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체크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건물 관리인들이 촬영을 못하게 막아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촬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판교 지역의 부동산을 체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일자리가 풍족한 판교라고 해도 부동산의 가격의 대세 하락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 서남부 지역의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판교 벨트, 이 지역의 부동산의 추이 다음 시간에 또 체크를 해 드릴 텐데요. 서울의 남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산 이런 부동산을 개발할 때도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막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은 의리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